지연이가 준비하고 있을게요. 그 마사지샵 정상적인 곳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아니라 당신이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당신은 괴물이 아니에요. 구독도 무료, 좋아요도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경기도 외곽에 자리한 자동차 부품 공장은 8시부터 시작되는 아침 조회를 위해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십니다. 진수는 작업복을 입으며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25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진수는 누구보다 성실했지만 요즘 들어 어깨와 허리의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무거운 부품들을 들고 나르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몸이 말이 아니었죠. 진수 형님, 또 어깨 아프세요? 후배 직원인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진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어깨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아팠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진수는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힐링 마사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예약 가능한가요? 네, 몇 시쯤 오실 건가요? 5시 정도요. 네, 진수 사장님이시죠? 알겠습니다. 지연이가 준비하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힐링 마사지는 진수에게 있어 유일한 위로였어요. 남성 전용 마사지샵이라는 간판이 달린 이곳은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었죠. 처음엔 지나가다 우연히 들어가게 된 곳이었는데 어느새 자주 찾게 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후 5시, 진수는 공장 일을 마치고 곧바로 힐링 마사지로 향했습니다. 작은 상가 2층에 자리한 그곳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은은한 아로마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진수 사장님 오셨네요. 지연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지연은 항상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사장님 어깨가 많이 아프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지연은 진수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진수는 지연이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고마움을 느꼈어요. 이런 작은 관심이 진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마사지실은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조명도 은은하게 설정되어 있었어요. 진수는 옷을 갈아입고 마사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특히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지연이 오일을 손에 발라가며 물었습니다. 어깨랑 목 뒤쪽이요. 요즘 잠도 잘 못 자겠어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지연의 손길이 진수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적당한 압력과 따뜻한 온기가 뭉친 근육을 서서히 풀어주었어요. 진수는 한 주간 쌓인 피로가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장님은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내하고 딸 하나 있어요. 딸은 대학생이고요. 그렇구나.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진수는 지연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지연만큼은 진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지연 씨는 이 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3년 정도 됐나요? 그전엔 다른 일 하다가 우연히 시작하게 됐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진수는 그 미묘한 변화를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나 말하기 어려운 사연이 있을 테니까요. 마사지가 끝나고 진수는 한결 가벼워진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정말 시원하네요. 고마워요. 천만에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당연하죠. 지연 씨가 없으면 못 살겠어요.
진수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 길에 진수는 지연의 표정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 깊숙한 곳에 뭔가 불안한 기색이 숨어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아니면 두려워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걱정이 있나? 진수는 생각했지만 굳이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의 관계를 넘어서는 일은 조심스러웠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사지를 받는 1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지연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 그리고 그 따뜻한 손길이 진수에게는 삶의 작은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아직 몰랐어요. 그 평화로운 시간들 뒤에 숨겨진 어둠을, 그리고 곧 자신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월요일 아침, 진수는 평소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공장에 출근했습니다. 저번 주에 받은 마사지 덕분에 어깨 통증이 많이 나아졌거든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도 바쁘겠네. 진수는 중얼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전 업무를 처리하던 중 진수는 책상 서랍에서 볼펜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서 낯선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어요. 이게 뭐지? 진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봉투를 살폈습니다. 흰색 봉투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지만 안에 뭔가 들어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보자 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안에는 익숙한 명함 하나와 손으로 쓴 쪽지가 들어있었거든요. 마사지 감사했습니다. 조만간 다시 뵙지요. K. 명함을 자세히 보니 힐링 마사지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명함 뒷면에 김태웅이라는 이름이 볼펜으로 적혀 있었거든요. 진수는 그 이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김태웅이 누구지? 우리 직원 중에 이런 이름 있나? 진수는 머릿속으로 동료들의 이름을 하나씩 떠올려 봤지만 김태웅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진수는 이 문제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다른 직원이 힐링 마사지에 다녀온 건 아닐까요? 그런데 왜 그 봉투가 자신의 책상 서랍에 있는 거죠? 민호야, 잠깐 이리 와봐. 진수는 후배를 불렀습니다. 네, 형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우리 직원 중에 김태웅이라는 사람 알아? 김태웅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진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이상한 소문이라도 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편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후 내내 진수는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만 그 봉투와 쪽지가 생각났어요. 마사지 감사했습니다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퇴근 시간이 되자 진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힐링 마사지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여보, 나 좀 늦을 것 같아. 먼저 저녁 드세요. 진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볼 일이 좀 있어서. 진수는 곧바로 힐링 마사지로 향했습니다. 상가 건물에 도착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카운터에 낯선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아, 지연 씨 있나요? 평소에 담당해 주시는 분인데. 여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지연 씨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다고요? 왜요?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요. 다른 선생님이 해드릴까요? 진수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연이 없다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가볼게요. 진수는 서둘러 마사지샵을 나왔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봉투, 김태웅이라는 이름, 그리고 지연의 부재까지. 집에 돌아온 진수는 인터넷을 켰습니다. 혹시나 해서 힐링 마사지를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기사 제목이 떠 있었거든요. 남성 전용 마사지샵에서 몰래 촬영된 영상 유출 논란 기사 날짜를 보니 바로 오늘 올라온 것이었어요.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경악스러웠습니다. 일부 마사지샵에서 고객들을 몰래 촬영해서 온라인에 유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중 한 곳이 바로 경기도 외곽 지역에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힐링 마사지가 그런 곳일까요? 지연이 그런 일에 연루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진수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김태웅이라고 합니다.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진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봉투에 적혀 있던 이름이었거든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아시는 거죠? 그건 만나서 얘기하죠. 내일 저녁 7시에 시청 앞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김태웅 씨를 모르는데요. 힐링 마사지 다니시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진수는 휴대폰을 든 채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왜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온 거죠? 그리고 힐링 마사지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진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떠오르는 지연의 얼굴과 그 불안한 눈빛, 그리고 김태웅이라는 남자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내일 그 남자를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피해야 할까요? 진수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진수는 약속 장소인 시청 앞 카페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할 수 없었거든요. 김태웅이라는 남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궁금함과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카페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7시 정각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진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진수 씨죠? 남자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네, 김태웅 씨인가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태웅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전혀 반가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굉장히 지쳐 보였거든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태웅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진수 씨도 힐링 마사지 단골이시죠? 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아시는 거죠? 태웅이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저도 거기 단골이었어요. 2년 넘게 다녔죠. 그런데 이제 인생이 박살났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도 당했군요. 나와 똑같이. 태웅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아직 모르시는군요. 그럼 알려드리죠. 태웅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그 마사지샵 정상적인 곳이 아니에요. 고객들을 몰래 촬영해서 협박하고 있어요. 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협박이라니요? 설마. 제가 직접 당했으니까요.
지난달에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면서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럴 리 없어요. 지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태웅이 비웃었습니다. 지연이요? 바로 그 여자가 핵심이에요. 고객들과 친해지면서 개인 정보를 빼내고 몰래 촬영까지 하고 있어요. 진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친절했던 지연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증거라도 있으세요? 태웅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협박 문자가 떠 있었어요. 사진과 영상을 가족들에게 보내기 전에 500만 원을 준비하세요. 내일까지 연락 주세요. 진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협박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에 신고는 하셨어요? 할 수 있겠어요? 저도 그런 곳에 다닌 게 들통나면 집안이 다 무너져요. 아내와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태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수는 그 절망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도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돈을 주신 거예요? 아니요.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영상 일부를 제 회사 동료들에게 보냈더라고요. 태웅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소문이 다 났어요. 승진은 물 건너갔고 집에서도 눈치를 봐야 해요. 진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자신도 똑같은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 동료들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저에게 연락하신 거예요? 당신도 위험해요. 저처럼 당할 수 있어요. 태웅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 명단에 당신 이름도 있어요. 어떻게 그걸 아시는 거죠? 태웅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완전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그쪽 사람 중 하나를 만날 기회가 있었거든요. 누구요? 강 대표라는 사람이에요. 그 마사지샵의 실제 주인이죠. 그 사람이 모든 걸 조종하고 있어요. 진수는 강 대표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지연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지연 씨도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 정확히는 조종당하고 있다고 봐야죠. 강 대표는 과거에 사채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태웅의 말을 들으니 진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연이 정말 아기를 가지고 자신을 속인 건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건지 판단할 수 없었어요. 그럼 지연 씨는 피해자인 거예요? 글쎄요. 피해자일 수도 있고 공범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태웅이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태웅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만 조심하세요. 그들이 언제 당신에게 연락할지 몰라요. 태웅이 떠나고 나서 진수는 한참 동안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연에 대한 믿음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수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와 같은 길인데도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이제 진수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조용히 지낼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파헤쳐 볼 것인지 말이에요. 태웅과의 만남 이후 사흘이 지났지만 진수는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목요일 저녁 진수는 퇴근길에 우연히 힐링 마사지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오늘은 왠지 멈춰서서 건물을 바라봤어요. 지연 씨는 정말 나쁜 사람일까? 진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눈에 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누군가가 나오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지연이었습니다. 진수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연을 직접 만나서 진실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연은 뭔가를 급하게 들고 뒷골목으로 사라졌어요. 뭘 그렇게 급하게 들고 가는 거지? 진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멀찍이 따라가 보니 지연은 골목 끝 쓰레기통 옆에 서 있었어요. 주위를 살피더니 들고 있던 봉투를 쓰레기통 옆에 슬쩍 놓고는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지연이 왜 그렇게 몰래 뭔가를 버리는지 궁금했거든요. 지연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진수는 조심스럽게 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안에 뭔가 딱딱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진수는 방문을 잠그고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지? 진수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USB 안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있었어요. 폴더 이름들을 보니 날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날짜의 폴더를 클릭해 봤는데 진수는 경악했습니다. 화면에는 마사지샵 안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파일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적힌 문서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정말로 촬영을 하고 있었구나. 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고객 명단 파일을 열어보니 자신의 이름도 있었거든요. 이름뿐만 아니라 직장, 연락처, 심지어 가족 정보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다른 파일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동영상 파일 중 하나를 클릭하자 자신이 마사지를 받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이걸 정말로 촬영했다고? 진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오디오 파일들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지연과 나눈 대화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얘기, 직장에서 힘든 일들, 개인적인 고민들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바보였나? 진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파일을 더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태웅의 이름도 있었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적어도 수백 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폴더에서 이상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대상자라는 이름의 파일이었어요. 열어보니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요구 금액, 협박 방법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태웅의 이름도 그 목록에 있었고 놀랍게도 진수의 이름도 있었어요. 이름 옆에는 다음 타겟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나를 다음 목표로 잡고 있었다고? 진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른 문서였습니다. 강 대표 지시사항이라는 제목의 파일이었어요. 그 안에는 지연을 비롯한 마사지샵 직원들에게 내린 구체적인 지시사항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객과 친밀한 관계 형성 후 개인정보 수집, 촬영 각도 및 화질 확인, 협박 타이밍 조절 같은 내용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마지막 문서였습니다. 지연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일종의 일기 같은 파일이었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강 대표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선량한 사람까지 협박하려 하니 도저히 못하겠다. 하지만 내가 거부하면 내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진수는 이 글을 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연도 피해자인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속임수인 건가요? 또 다른 파일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강 대표가 다음 타겟을 정했다. 하지만 나는 그분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안다. 다른 고객들과 달리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마사지를 받으러 온다. 가족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망쳐서는 안 된다. 진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지연이 누군가를 보호하려고 했던 건가요? 마지막 날짜의 파일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강 대표에게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폭력을 사용했다. 내가 가진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기겠다고 위협했더니 내 가족까지 위협했다. 하지만 이제 정말로 끝내야 한다. 이 USB에 모든 증거를 담았다. 누군가 이걸 찾아서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 진수는 이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 이 USB를 일부러 눈에 보이는 곳에 놓았던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였던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 파일들을 경찰에 넘기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텐데, 그러면 자신도 이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라는 것이 알려질 거예요. 직장 동료들, 가족들이 모두 알게 될 테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진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혹시 강 대표일까요? 아니면 지연일까요?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수 씨, 저예요. 지연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매우 불안해 보였어요. 진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까지 USB 파일을 보고 있었는데 당사자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지연 씨, 어떻게 제 번호를... 죄송해요. 고객 명단에 있어서. 지연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나 좀 만나줄 수 있어요? 제발. 진수는 망설였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위험할까요? 어디서요? 한강공원 쪽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만나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언제요? 지금 당장 가능해요? 저 정말 급해요. 진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USB를 발견한 지금 지연을 직접 만나서 진실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알겠어요. 1시간 후에 만나죠. 진수는 USB를 가방에 넣고 나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시민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강변으로 내려가니 지연이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달리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도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지연 씨, 진수가 다가가자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얼굴에 멍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누가 때린 거예요? 지연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진수는 지연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해보세요. 처음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당신도 똑같은 남자일 줄 알았어요. 다른 고객들처럼. 다른 고객들이요? 네. 대부분이 그런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지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지연이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마사지만 받으러 오는 거였고 저한테 이상한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수하게 마사지만 받고 가셨어요. 진수는 지연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좋은 사람까지 속이고 있다는 게. 지연이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강 대표는 처음부터 당신을 노렸어요. 성실하고 가족이 있는 사람일수록 협박하기 쉽다면서. 강 대표가 누구예요? 정확히 어떤 사람이에요? 지연이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사채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을 하고 있어요. 마사지샵은 그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럼 당신도 그 사람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과거에 빚이 있었어요. 강 대표에게 돈을 빌렸다가 이런 일에 말려든 거예요. 거부하면 제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진수는 지연이 USB에 적었던 일기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정말로 그녀도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왜 계속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습니다. 강 대표는 제 가족들까지 알고 있어요. 부모님, 동생들. 제가 도망가면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무서웠어요. 진수는 지연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볼모로 잡힌 상황에서는 쉽게 벗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저에게 연락하신 거예요? 강 대표가 당신을 다음 타겟으로 정했거든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당신을 협박하라고 지시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못하겠어요. 진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다음 표적이었던 거네요. 그래서 어제 그 USB를 버린 거예요?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걸? 우연히 봤어요. 그리고 집에 가져가서 내용을 확인했어요. 그럼 다 보셨어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다 봤어요. 당신이 누군가를 보호하려고 했다는 것도. 지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제가 일부러 누군가가 발견할 수 있는 곳에 몰래 놓았거든요. 강 대표가 저를 감시하고 있어서. 그럼 얼굴에 있는 멍도. 어제 강 대표에게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지연이 볼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고, 특히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진수는 지연이 자신을 위해 그런 위험을 감수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파일 당신이 갖고 있어야 해요. 지연이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이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저요? 왜 제가요? 저는 공범이에요. 비록 강요당했지만 실제로 그 일에 참여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순수한 피해자예요. 당신이 신고하면 더 믿어줄 거예요. 진수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모든 게 드러날 텐데 과연 그럴 용기가 있을까요? 하지만 저도 그 마사지샵에 다녔다는 게 알려지잖아요. 직장에서, 집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도 해야 해요. 지연이 간절한 눈으로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강 대표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당신 다음에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거예요. 이제 정말로 끝내야 해요. 진수는 지연의 절실한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어요. 제가 신고하면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자진 출두할 거예요. 모든 걸 다 털어놓고 강 대표의 죄를 증명하는 증인이 되겠어요. 지연의 결심이 확고해 보였습니다. 진수도 이제 결정해야 했어요. 계속 침묵하며 숨어 살 것인지 아니면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힐 것인지 말이에요. 당신은 괴물이 아니에요. 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용기 있어요. 지연이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지연과의 만남 이후 3일 동안 진수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USB는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지만 그 존재가 계속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집에서도 가족들과 대화할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일요일 오후 진수는 혼자 방에 앉아 USB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수백 명의 피해자들, 그리고 앞으로 피해를 당할 사람들을 생각하니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어요. 이제 끝내야 해. 진수는 중얼거리며 결심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진수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USB와 함께 그동안 받았던 마사지샵 영수증들도 넣어뒀어요. 모든 걸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선 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고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담당 형사는 중년의 남성이었어요. 진수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조직적인 범죄라면 사이버 수사대와 협력해서 수사해야겠네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이 USB 내용부터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진수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 마사지샵에 다닌 사실이 알려지게 되나요? 수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수 씨는 피해자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진수는 집에 돌아와서도 불안했습니다. 정말로 용기 있는 일을 한 건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틀 후 진수는 충격적인 결심을 했습니다. 단순히 경찰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직접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진수는 휴대폰을 켜고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진수가 카메라를 향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진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한 마사지샵에 정기적으로 다녔습니다. 몸이 아파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고객들이 몰래 촬영당하고 그 영상으로 협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수의 목소리가 점점 확고해졌어요. 저는 아직 협박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제 개인정보와 영상이 이미 그들의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를 협박할 계획도 세워져 있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진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같은 피해를 당한 분들이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나서기로 했습니다. 진수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런 곳에 다녔다는 것도 이렇게 당했다는 것도 모두 부끄러워요. 하지만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용기를 내야 이런 일들이 끝날 수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마친 진수는 제목을 마사지샵 몰래 촬영 피해자의 고백이라고 적고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 동시에 업로드했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지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댓글들도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용기 있는 고백이네요. 응원합니다. 저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는데 신고할 엄두를 못 냈어요. 이런 범죄가 정말 있는 줄 몰랐네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곳에 갔나요? 자업자득 아닌가요? 악플들도 적지 않았지만 진수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하자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동정의 눈으로,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진수를 바라봤어요. 진수 형, 진짜 대단해요.
그런 용기 어떻게 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거든. 진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동료들이 이해해주는 건 아니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진수를 피했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아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인터넷에서 당신 영상 봤어요. 진수는 각오하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미리 말하지 못해서. 왜 혼자 결정했어요? 가족인데.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들었겠어요. 혼자서. 진수는 아내의 이해에 고마워했지만 딸의 반응은 달랐어요. 아빠, 친구들이 다 알까봐 무서워요. 대학생인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는 잘못한 게 없어. 피해자일 뿐이야. 그래도 왜 꼭 공개해야 했어요? 진수는 딸을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며칠 후 진수의 용기는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태웅도 진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진수 씨 덕분에 저도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제 경험을 공개하려고 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신문사에서도 기사를 쓰고 싶다고 연락해 왔어요. 진수는 모든 인터뷰 요청에 응했습니다. 부끄럽고 힘들었지만 이 문제를 더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진수는 카메라 앞에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이런 범죄가 계속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진수의 폭로 영상이 사회적 이슈가 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회수는 100만 회를 넘어섰고 각종 언론에서 연일 관련 기사를 쏟아냈어요. 그리고 진수가 바랐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수 씨, 저도 피해자입니다. 한 남성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당신 영상을 보고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신고하려고 합니다. 비슷한 전화들이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어요. 태웅을 포함해서 총 25명의 피해자들이 추가로 신고했습니다. 경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어요. 사이버 수사대와 강력계가 합동으로 수사팀을 구성했고 진수가 제공한 USB를 바탕으로 강 대표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의자들의 은행 계좌를 추적한 결과 상당한 금액의 돈이 오고 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진수에게 말해주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검거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강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진수의 영상이 화제가 되자 그는 즉시 도피를 시작했어요. 마사지샵도 급하게 문을 닫았고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숨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연이 경찰서에 자진 출두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일의 공범입니다. 지연이 경찰서에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강요당한 것도 사실이에요. 모든 걸 다 말하겠습니다. 지연의 진술은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어요. 강 대표의 조직 구조, 범행 방법, 협박 대상자들의 명단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제공했거든요. 강민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는 부산 쪽으로 도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연이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핸드폰 번호와 은행 계좌도 알고 있어요.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고 강 대표의 동조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연 씨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 대표 조직원들이 보복을 한 것 같았어요. 지연 씨가 아파트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진수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지연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머리와 팔, 다리에 심한 외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떤 상태인가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진수는 지연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지연 씨. 제가 성급하게 행동해서 당신이 위험에 처하게 됐네요. 그때 지연이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진수 씨? 네, 저예요. 괜찮아요? 지연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당신은 안전한 것 같네요. 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지금은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강 대표, 잡혔어요? 아직이요. 하지만 곧 잡힐 거예요. 경찰이 전국에서 찾고 있어요. 지연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정말로 끝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날 드디어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강민철 검거했습니다. 형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부산에서 숨어 있다가 잡혔어요. 동조자들도 모두 체포됐습니다. 진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모든 게 끝나는 건가요?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마사지샵 몰래 촬영 조직 전원 검거, 용기 있는 시민의 제보로 검거 성공 같은 제목들이 신문을 장식했어요. 몇 달 후 강 대표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수와 다른 피해자들은 모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서 마주친 강 대표는 생각보다 평범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교활함이 남아 있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강 대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진수는 증인석에 서서 당당하게 진술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몸의 통증을 치료받으려고 그곳에 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 사생활이 몰래 촬영되고 그것으로 협박받을 뻔했습니다. 이런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연도 목발을 짚고 증인석에 섰어요. 아직 회복이 완전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증언을 위해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강요당해서 이 일에 참여했지만 그것이 제 죄를 면해주지는 않습니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넘겨준 것입니다. 재판은 석 달간 계속되었고 결국 강 대표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조자들도 각각 3년에서 5년의 실형을 받았어요. 판결이 나온 후 진수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어떤 점을 느꼈습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침묵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부끄럽고 힘들더라도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으니까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하지만 이런 범죄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에 진수는 지연과 마주쳤어요. 고생 많았어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더 고생했죠.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새로 시작하세요.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이제는 진짜 자유로워진 거예요. 지연이 진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강 대표의 선고가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점차 사그라들었고 진수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분명히 달라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시선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어떤 동료들은 진수를 영웅처럼 대했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었거든요. 진수 형님, 오늘 신문에 또 나오셨네요. 민호가 신문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기사 제목은 디지털 성범죄 척결, 시민 제보가 열쇠였어요. 진수의 사례가 모범 사례로 소개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진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용기가 사회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온 것 같았거든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었어요. 지연이 사회복지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게 됐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수는 지연의 선택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것이니까요. 주말이 되자 진수는 특별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새로 문을 연 디지털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였어요. 진수는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진수 씨, 오늘도 오셨네요. 센터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상담자가 있어요. 상담실에 들어가니 30대 남성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을 당하셨나요? 진수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선생님 이야기를 봤어요.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거든요. 진수는 그 남성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사진을 보냈다가 협박을 당하게 된 사연이었어요. 부끄럽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가족들한테 알려질까봐 돈을 계속 주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진수가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정말요? 그런데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처음엔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침묵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뿐이었어요. 진수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의 두려움, 가족들의 반응, 그리고 결국 얻게 된 자유로움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혹시 용기 낸 걸 후회한 적 없으세요? 남성이 물었습니다. 전혀요. 진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왜 좀 더 일찍 용기를 내지 못했는지 후회해요. 그랬다면 다른 피해자들도 더 빨리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상담을 마치고 나온 길에 진수는 그 남성이 경찰서에 동행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기꺼이 함께 가주었어요. 누군가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이 이렇게 보람 있을 줄 몰랐거든요. 며칠 후 진수는 또 다른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연이 일하는 사회복지센터를 방문한 것이었어요. 진수 씨, 지연이 밝은 표정으로 맞아주었습니다. 예전에 불안하고 어두운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많이 좋아 보이네요. 네,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여기서 일하면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지연의 사무실 벽에는 감사 편지들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그녀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제가 당했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대단해요. 정말로 멋진 일을 하고 계시네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자원봉사 하신다고 들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산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몇 주 후
진수는 가족들과 함께 드라이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지는 특별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한 여행이었거든요. 차 안에서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처음엔 정말 부끄러웠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봐 무서웠고요. 그랬구나. 그런데 요즘엔 자랑스러워요. 우리 아빠가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진수는 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들의 이해와 지지가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거든요. 해가 저물 무렵 차는 바닷가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은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매주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인생이 참 신기했습니다. 가장 힘들고 부끄러웠던 경험이 오히려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수는 우연히 그 마사지샵이 있던 건물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2층에 있던 힐링 마사지 간판은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다른 업체의 간판이 새로 걸려 있었습니다. 진수는 잠시 차를 세우고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곳이기도 했고요. 정말로 끝났구나. 진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룸미러로 그 건물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봤어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이제는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진수는 혼자 방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써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 몸은 예전처럼 가끔 아프지만 마음은 이제야 진짜 쉬는 것 같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두렵고 힘들었지만 결국 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알겠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라는 걸. 진수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어딘가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진수는 언제든지 그들의 곁에 서 있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몸은 쉬었지만 마음은 이제야 진짜로 평안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였어요. 상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말이에요. 저 멀리 일상의 소음들이 들려왔습니다.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의 소리들이었어요. 진수는 미소를 지으며 그 소리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구독도 무료, 좋아요도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